네, 우리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의 서상원 부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상원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자, 간밤에 대일한 제재가 발표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 반응은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대이란 제재가 물론 이제 미 재무부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 새로운 것은 없었고요. 이란의 반응도 사실 굉장히 무덤덤했고 제일 이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유가인데요. 유가도 사실 좀 소폭 하락하면서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대제재 조치가 발효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면 이제는 다들 콧방귀를 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네.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고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빠졌는데 AI 투자도 잘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쁘지도 않고 소식이 나쁜 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겁니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 경계감이 조금 더 발현된 것 같고요. 예. 사실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워낙 좋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 완료된 기업들 중에 한 86% 정도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쪽에는 이제 AI 투자에 대한 어떤 버블론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좀 걱정들이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하이퍼스케일러스라고 하는 그 5개 기업들의 이제 어떤 그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올해 대략 한 7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서 이제 거의 9,6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과연 한 기업들이 이것들을 과연 수익성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자신감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여전한 그 의문이 해소가 안 됐네요. 네, 이제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되는지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이들 기업들이 이제 그 발표된 실적들을 보면은 사실 투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직 이익으로 발현되지 않은 수주 잔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본업 경쟁력이 이제 클라우드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당분간은 좀 영업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은 한 28년도를 지나면서부터는 좀 수익성으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이제 안정세를 보이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외부 자금 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그 수익성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 채권 금리가 7%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이제 국채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 재무부가 해서 이제 바이백 프로그램도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다 이제 급등세는 좀 이제 완화된 느낌이지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스 기업들 보면 이제 제일 좀 신용도가 좀 안 좋은 기업들로 이제 많이들 회자되는 게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사실은 아직은 투자 등급 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회사채 금리가 최근에 보면 한 7%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기업들은 그보다 좀 낮은 금리를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수익성, 이들이 이제 자금 조달할 때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정크본드 수준의 채권 금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실적은 잘 나오고 투자도 계속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투자를 계속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 좋아야 되는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주주 환원책, 삼성전자가 110조 주주 환원책을 냈는데도 8% 급락을 했고요. 삼성그룹주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오히려 주도주가 아니고 지금 미운 우리 새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좀 그 이후에 반응들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먼저 하이닉스가 발표된 것 그 내용들을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모두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약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한 방안들인데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이제 올해에 이제 삼성전자 잉여 현금 흐름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수치를 통계해 보면 약 267조 정도로 집계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한선은 한 220조에서 267조인데 이 자금, 이 현금 흐름의 약 50%를 계산해 보면 대략 110에서 130조 정도 규모가 나오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30조 정도에 대해서 일단은 발표를 했고 나머지 그 자금에 대해서는 10월 말 이사회 또 내년에 이사회에서 좀 구체적인 실적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약간 이제 좀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약 166조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의 50%면 약 80조가 넘는데 이미 40조를 이제 주주환원으로 바로 주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적극적이고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주가에 이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좀 더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둘 다 무너지고 맞아요. 사실은 오늘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오전에는 또 전자가 주로 빠지고서 전자 이제 하이닉스는 버텨줬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는 이제 하이닉스도 같이 이제 끌어내리는 모습이 돼서 이제 반도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또 지난 어제 이제 또 뉴욕에서 또 반도체 증시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 그 여파가 얹어지면서 그 주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어차피 아마 좀 더 보완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환원 규모가 아직은 좀 약간 다소 소극적인 발표를 했지만 좀 늘어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4% 넘게 빠지면서 6,400선 초반까지 내려섰는데요. 반도체가 무너지면은 우리 코스피의 강세장도 뭐 그냥 끝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전고점까지 탈환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해요? 일단 사실 최근에 이제 관심사들이 가장 많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상반기에 이제 주가가 그 100% 넘게 오르면서 이제 관심들은 많아졌지만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가장 관심 많이 가지는 건 과연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증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메꿀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보는 건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반도체 업종에서보다 이제 반도체 업종과 비반도체 업종을 나눠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이나 하반기에도 이제 예상되는 게 별로 바뀐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자 반도체 업종보다 조금 더 이제 덜 오른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하반기의 실적 전망 여부도 역시 이제 반도체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는 현재 흐름이 좀 답답해 보이지만 여전히 그 실적 그 장세를 견인할 수 있는 반도체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기는 뭘까요? 뭐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 실적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주환원 정책인데 사실 주주환원 정책이 본질적인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펀더멘털적인 요인은 전자나 하이닉스의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전망이라든가 매출액 추인들인데 이런 것들은 연초에 전망한 것들이 점점 늘어난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그 뭐 분기 단위로 이제 작년에는 사실은 한 해에 번 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50조가 좀 안 되는 돈인데 올해는 이제 분기에 100조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 전망에 대한 그 전망치는 나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별로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하락 조정됐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제 기대 심리가 많이 무너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실적 확인하면서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달라진 게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못 가니까 반도체는 이제 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자산가 고객들 어떤 점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네, 뭐 저는 사실 현장에서 그 이제 저희 은행에서 모시는 이제 자산가 고객분들을 이제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고민은 많은 투자자들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여전히 뭐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해 보면은 50% 이상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아직 플러스 구간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조정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전고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과연 반도체가 그 답을 줄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외에 좀 다른 흐름을 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나 다른 업종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이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전고점이 9천이 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힘이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장은 계속 어마어마한 변동성에 흔들리고요. 요즘은 뉴욕 시장도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레벨 정도는 유지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다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체감이 되십니까?
네, 사실은 체감이 좀 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를 봐도 뭐 상반기에 있는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워낙 급하게 오르다 보니 그쪽으로 자금 쏠림이 심했어요. 특히 이제 5월 말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되면서는 오히려 이제 자금을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는데 아무래도 7월 이후에 큰 조정을 보이다 보니 이제 좀 변동성에 좀 고객들도 투자자들도 좀 지친 것 같아요. 네,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은 뭐 이제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역시 ETF 자금들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미국 시장으로 유입 규모가 좀 커진 것들이 확인될 수 있고요.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시장도 사실은 올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대비해서는 여전히 수익률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데 미국도 자세히 뜯어보면 지수상으로만 보면은 좀 이제 안정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로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달라요. 이제 그 구성하는 종목들이 모두 이제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안에 이제 아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반도체 종목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코스피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코스피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탑2 전자와 하이닉스의 거의 이제 시장의 시총이 50%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미국도 이제 반도체 비중을 따져보니 사실 연초에는 한 10% 내외였는데 이제 최근에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시총이 좀 늘어나서 한 10% 후반까지 늘어났는데 차이점은 국내랑 큰 차이점은 미국은 이제 팹리스라든가 뭐 장비업체라든가 파운드리나 이런 게 굉장히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장비 업체들도 있지만 두 탑이 워낙 이제 비중이 많다 보니 이제 선택과 하나 집중의 차이 때문에 변동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장기 투자, 이 코스피 장기 투자해도 되는 거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제안해 주고 계세요? 이제 장기적으로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이제 핫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고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을 굳이 이제 뭐 한국만 투자하고 미국만 투자하고 너무 이렇게 선 긋지 말고 사실은 재용납은 동시에 같이 투자하라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좀 이제 안정성이나 좀 변동성,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쉬운 얘기지만 국장보다는 미장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표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가 뭐 한 2010년 이후로 제가 그래서 한번 분석도 해봤는데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이제 국내와 미국의 이제 주가 지수를 비교해 보면 상관계수가 0.197 정도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상관계수라는 거는 높을수록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높을수록 이제 두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낮을수록 조금 이제 다른 방향,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0.197이면 꽤 낮은 수치고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좀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국내와 국내를 좀 한 40%, 미국을 한 60%, 그러니까 미국을 좀 더 많이 담았을 경우에 이제 포트폴리오 연환산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 대략 11.42%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물론 장기 시계열이긴 한데요. 뭐 올해 뭐 국내가 뭐 50% 오르고 이런 걸 비교하면은 좀 보잘것없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매년 이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꽤 의미 있는. 복리로 치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은행에서는 조금 더 이제 모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약간 중립적인 이제 투자 이제 중립적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포트폴리오는 대략 이제 주식 비율을 한 45% 정도, 채권은 한 37,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현금과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을 나머지 한 18% 분산 투자할 걸 추천드리고요. 뭐 주식 비중은 당연히 국내보다는 미국 비중이 좀 더 많은 모델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미국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지금도 계속 덜컹덜컹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만한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이제 사실 대부분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들은 발표가 완료가 됐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실적보다는 거시경제 즉 금리로 이제 좀 옮겨가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금리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나온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제 고용 지표를 보아서는 당장 9월에 미국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은 다소 완화된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가 좀 이제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미국과 전쟁 아직도 이란이 전쟁 중이고 또 유가도 아직은 90불 수준에서 왔다 갔다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재정 적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의 추이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이제 하반기의 어떤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하이퍼스케일러스라고 하는 AI 투자를 그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자체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외부 채권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있는데 그 자금들이 이제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뭐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서 좋았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만한 금리 상승은 저희가 감내할 수 있겠지만은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좀 도를 넘는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좀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국내, 뭐 전 세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금리 상황에 따른 그 비중은 상당히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뭐 금리, 이자율 이런 거 나오면은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 많은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뉴스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서상원 부부장과 함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